네, 이번 순서는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업 고객이 선임 연구원이신 정진영 코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요일마다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죠. 이남기 아나운서도 오늘 자리했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가 말복이었는데요. 학생들 요즘 많이 바쁘죠? 네, 뭐 날씨가 더워도 요즘 인턴 채용 계속 공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취업 스터디 하면서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하더라고요. 네. 좀 캠퍼스 분위기도 좀 싱숭생숭하고 요즘에 공채 일정이 그렇죠. 많이 떠서 네, 그럴 것 네.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뭐 스펙이 부족하다고 항상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많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하고 네, 적은 친구들도 부족하다고 부족하다고 하고 하고. 네, 그렇게 욕심이 싱숭생숭한 끝이 같아요.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자, 무더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만큼 학생들에게는 이번 여름방학이 좀 값진 여름방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취준생이라면 가장 많이 고민할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즘은 취업뿐만이 아니라 뭐 대학 지원할 때도 또 봉사활동 신청할 때도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성법을 알아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막상 쓰려면 안 써지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감하실 만한 그런 사연으로 오늘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자소서 첨삭에 몇십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네네. 소위 말해서 자소서 대필이라고 하죠. 네네. 그걸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정말인가요?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상담하다 보면 한 60만 원까지는 아닌데 뭐 몇십만 원을 주고 대피를 받아봤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1회에 한 1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실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정말 근데 컨설팅이라는 건 네. 자신도 모르는 잠재력을 끌어내주는 걸로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주는 걸 받으신다고 해서 면접을 통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남규 아나운서도 자소서 많이 써봤잖아요. 많이 써봤죠. 근데 이 자소서 대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취준생이어갖고 자기소개서도 많이 써보고 면접도 이곳저곳 다녀봤는데 이 면접을 볼 때면은 제가 조금 자소서 쓸 때 이거 대충 썼다 하면은 답변이 막히거든요. 네. 근데 더군다나 이걸 남이 써줬다고 하면은 진솔한 대답도 나오기 어렵고 이거를 확신 있게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소서랑 이 자체가 쓰면 쓸수록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쓸수록 이제 취업에 한 발 더 다가간다는 느낌으로 조금 더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얼마나 급하고 간절했으면 오직했으면 자소서 대필까지 했을까. 이 답답한 취준생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쓴 게 아니니까요. 면접을 보든 또 실무 테스트를 하든 결국에는 탄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직접 자신의 매력과 또 역량을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연을 읽기 전에 먼저 이남기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TV 취업 상담소에서는요. 158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인 다음의 취업 보객이 카페와 함께합니다. 카페에 올라온 실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이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 좀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인 것 같은데요. 고민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 닉네임 드리머란 분의 사연인데 이건 네. 또 어떤 꿈이 있고 드리머. 어떤 고민이 네.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소개서 때문에 고생 중인 취준생입니다. 제가 올 상반기에만 60개가 넘는 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정말 참담합니다. 겨우 2군데만 기업만 면접을 볼 수 있었고 그마저도 결과적으로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 서류도 그렇고 면접도 탈락한 거 보니까 아마도 제 자기소개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이 자기소개서가 정말 쓸 말도 없고 겨우겨우 머리 쥐어짜내면서 쓰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쓸 때 가장 어려운 부분 3가지에 대해서 조언을 얻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통 이 여러 군데 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데 기업별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다르게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뭐 다들 특별한 동기는 없지 않나요? 누가 모든 기업에 다 동기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글을 쓸 때 기업 인재상에 맞게 쓰라는데 어느 기업이나 다 열정 아니면 창의성, 이 정말 인재상이 있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기소개서의 경험 부분을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임팩트 있게 쓰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원회장이 면접 볼 때 거짓이 드러날 수도 있고 정말로 제일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어떻게 써야 제 경험을 어필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네, 실제로요. 제 주변에 거의 100군데 넘게 쓴 네.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그리 놀라운 숫자는 아닌데 그래도 보통 다들 이 정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의 뭐 30군데 정도는 기본이고요. 아.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많이 쓰는 친구들은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모든 기업에 사실 동기를 맞춰 쓴다는 것은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이남규 아나운서도 어렸을 때부터 연합뉴스 TV만을 위해 살아왔다. 혹시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조금 조심해서 잘해야 해야 될 될 것 것 같은데 사장님 안 보고 계시죠? 일단 당연히 연합뉴스는 커서 하는 거고 네. 어떤 직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고 하는 거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야지 이거는 맞아. 거의 네. 있는 사람 드물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정말 구직자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기업만을 위해서 뭐 1학년 때부터 살아왔다던가 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분명히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경우일 테죠. 뭐 인사 담당자들은 우리 기업에 맞추기를 원하겠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렇기보다도 어떤 한 업계에 지원하는 동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업종을 정하셔서 네. 업종별로 해당 업계의 동향, 또 최근 사회적 이슈 등을 조사한 후에 업종 지원 동기를 미리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정 기업의 지원 동기가 아니라 이 업종에 관련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기소개서 컨설팅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네. 이 업종 관련 지원 동기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사연 주신 분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네. 실제 통계학과 4학년 재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컨설팅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 학생은 편의점, 백화점, 유통업체를 지원하고 있었고 뭐 특별히 어느 한 직무를 희망하기보다는 유통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목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업별로 지원 동기와 입사 후보부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죠. 그래서 컨설팅을 통해서 3개 업종을 분석하고 또 업계에 지원하는 동기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혹시 하나 보여주시면 네, 화면 보여주시죠. 편의점으로 작성해 두었던 업종 지원 동기가 있습니다. 네, 이 지원 동기를 이남규 아나운서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편의점 영업관리 직군 지원 동기.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직관으로 밀착된 서비스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편의점 사업은 백화점, 대형마트, SSM 중 유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모바일 플랫폼 연계로 시장을 확대가 여전히 가능하며 택배 등 밀착된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업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 사회 경제 현상들을 감성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치들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갖추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통계학을 전공하면서 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을 6개월 동안 수강하며 R과 파이썬 등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편의점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전문가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확대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업종 동기를 쓰려면 업종 조사나 분석하는 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노하우 좀 알려주시죠. 네, 아마 이 글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네. 확실히 업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면 좀 어렵겠죠. 가장 중요한 건 오랜 시간을 들여서 뭐 여러 자료들을 보고 해당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시간이 별로 없는 구직자분들은 여러 경제 변수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대기업들의 경영 경제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 경영 경제 연구소의 간행물들을 좀 읽어보시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고급 정보를 얻는 방법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경영연구소 말고도 정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페이스북 다들 하시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취준생들 페이스북 하는 거 보면 뭐 먹방 사진 올리고 또 뭐 서류 떨어지면 오늘 서류 강탈 유유 뭐 이런 것들만 올려요. 그런데 정말 커리어를 잘 설계하는 구직자들은 페이스북을 좋아하는 그런 관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그런 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바로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는 건데요.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네. 우선 페이스북에 들어가셔서 그룹을 가입하는 공간이 있어요. 네. 거기에 관심 분야를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여러 가지 그룹이 나올 거예요. 그 그룹에서 가입을 하시고 올리는 여러 정보들을 꼼꼼히 읽고 또 질문도 하고 네. 그 정도만 해도 업계의 흐름이 굉장히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 그렇군요. 해보시면 정말 효과가 크실 네,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 SNS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기업 인재상에 맞춰서 어떻게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느냐 이것이었는데 뭐 열정, 창의성 많이 언급되는 이 인재상들 잘 쓰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그 인재상에 맞춰서 잘 못 쓰시겠다 하시는 건 네. 그냥 홈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셔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재상에 도정정신이라고 되어 있으면 거의 절반 정도가 첫 시작이 도정정신을 갖춘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세요. 네. 굉장히 일차원적이죠. 적어도 내용을 살짝 바꿔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1%의 가능성에도 미래를 현실로 이루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만 시작하셔도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전체 글에 도정정신이란 말을 굳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전체 맥락에서 충분히 도전하는 자세가 있구나라고 느껴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치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 업계에 지원하는 동기를 작성해봐라. 그리고 작성할 때는 경영연구소나 페이스북 그룹의 글들을 참고해서 쓰고 또 인재상의 단어를 쓸 때는 그대로 베껴 쓰지 말고 글 맥락에서 묻어날 수 있게 그렇게 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고민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경험 항목을 작성할 때 임팩트 있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써야 될까요? 네, 여러 가지 비법들이 아마 인터넷에 많이 검색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은 잘 모르는 고급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책 제목을 활용하는 겁니다. 네, 워낙 그 정보들이 두 갈씩으로 결론을 첫 문장에 작성해야 된다. 또 경험을 쓸 때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건 어떤 말을 해도 상투적이고 누구나 할 법한 말들로 보인다는 거죠. 그럴 때 서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그런 역량을 검색하셔서 책 제목을 참고하시면 임팩트 있는 문장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책 제목을 참고하라는 점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상반기에 준비해 두신 게 있으니까요. 코치님께서 주신 팁만 잘 활용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자기소개서를 이제 또 처음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주실 수 있는 팁이 없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경험을 6화 원칙에 따라서 에피소드를 우선 정리하시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항목에 맞춰서 답을 쓰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경험 정리를 우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소서에 대한 고민 사연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진영 코치님과 그리고 이남규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